문제 푼 사람. 그래서 훈이는 맞췄어요? 답이 7번인데 맞췄어요? 훈이는 대단한데? 훈이는 멋져요? 멋져요? 좋습니다. 자기는 잤다고요? 그래. 좋아. 민성 맞췄어요? 그래요? 성현 이거 어땠어요? 진짜로요? 이 문제의 원소스는 수능 완성입니다. EBS 수능 완성. 그래서 수능 완성 문제 중에 이게 한두 개, 깔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창원과학고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습지에 이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 여러분 선배 학습지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학생들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뭐냐면 수록했던 문제인데 이거 은근히 풀기가 조금 깔깔합니다. 이게 최근 수능에서 이 상도표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문제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우선 상황을 봅시다. 자, 우선 어떤 용기가 있냐면 강철 용기 맞나요? 자, 강철 용기는 당연히 열린 그릇입니까? 닫힌 그릇입니까? 닫힌 그릇. 그렇다면 닫힌 그릇이라면 얘는 상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까? 닫힌 그릇이라면 만들 수 있지요. 왜냐면 상도표 얘기하면서 실험 도구의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상도표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피스톤이었잖아요. 피스톤에 물질을 넣으면 피스톤 자체가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상도표는 닫힌 그릇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표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통 피스톤이라고 하면 자, 뭘 바꿀 수 있죠? 피스톤에서 뭘 바꿀 수 있죠? 온도를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뭘 바꿀 수 있죠? 압력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기체를 물질을 안에 넣고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무엇도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부피가 동시에 변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릇은 피스톤이 아니라 강철 용기죠. 그러면 강철 그릇이면 놀라웠게도 기체상 부피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피스톤은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거죠. 압력을 변화시키면 부피가 당연히 변하잖아. 피스톤에서 고압 주면 부피 확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릇 자체가 강철 용기인지라 이 안에 만약에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기체의 부피는 계속 5리터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는 계속 5리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앞서서 상도표를 만들었다고 하는 실험 장치와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보통 상도표 문제에서는 이런 그릇을 잘 가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걸 창원과학고 교사들이 내신 문제에 종종 내요. 이따가 이거 풀고 창원과학고 내신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실험 장치에서 이제 온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maybe 처음 온도는 뭐 0켈빈 근처였다고 칩시다. 물론 0켈빈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매우 저온 조건에서부터 300켈빈이면은 그러니까는 상온 정도의 온도죠. 그렇죠? 뭐 25도, 26도 뭐 그 정도 온도니까 아주 저온에서 300켈빈까지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때 뭐를 측정했느냐? 안에 들어있는 CO2의 압력을 측정했나 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CO2의 압력을 측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라고? 오,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관찰 조건 내도로 CO2 가스가 있었구나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왜? 측정을 했는데 없는데 측정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측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실험 상태를 보면 맨 처음엔 여기에 누구를 넣었어요? CO2 솔리드 보이시죠? 이 CO2 솔리드를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CO2 솔리드를 우리가 일상생활 이름 그 유명한 드라이 아이스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넣기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는데 모든 구간에서 CO2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자마자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푸시 승화. 아시겠죠? 넣자마자 승화가 시작됐나 보지. 그러니까 CO2를 넣고 무슨 변화가 됐건 간에 시작부터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기체를 드라이 아이스를 넣자마자 CO2 가스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승화가 시작되는 어떤 변화였나 보다.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바로 눈치채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요게 요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하자마자 승화가 나타나는구나.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 그러니까 이제 실험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강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실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민성수 뭐라고? 직선 정답.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꼭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잘 보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원점을 통과할걸요? 맞습니까? 잘 보면 거의 원점을 통과하도록 딱 예쁘게 직선이 나오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 200켈빈 이상에서 자, CO2 압력이죠, 온도죠. 바로 CO2 가스의 압력과 온도 사이가 여러분 직선이고 원점을 통과한다. 그런 수리적 관계를 뭐라고 하죠? 바로 비례죠. 그러니까 1차 함수 중에 y절편이 0인 걸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0인 걸 뭐라고 한다? 그걸 비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건 비례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비례?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요. 보이십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수기식이 어떻게 되죠? 그 유명한 P, V는 N, R, T. 무슨 말 되겠죠? P, V는 N, R, T. 자, 그런데 얘가 괴최라고 할 때 뭐가 일정하다고요? 부피. 근데 여러분, 이 강철 용기의 의미가 기체상 부피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기체가 발생을 하면 이 기체는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기체는 그릇 전체에 완전 분산돼요. 기체라고 하는 건 그릇 전체에 완전 분산되죠. 그래서 기체상 부피가 이 그릇의 부피인 거고요. 만약 고체상 부피는 어디까지 해? 고체상 부피는? 고체상 부피는 이것까지가 고체상 부피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의 부피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체와 액체의 부피는 물질 자체의 크기예요. 고체와 액체의 부피는. 그런데 기체의 부피는 뭐다?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요.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기 만약에 200ml짜리 비커 같은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우유를 100ml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 우유는 부피가 200이에요, 100이에요? 10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체냐, 액체냐는 그 부피가 뭘 얘기한다? 그 물질의 부피를 얘기해요. 물질의 크기예요. 그런데 기체는 잘 봐요. 여기에 200ml인데 여기에 기체를 넣어뒀어요. 부피 얼마예요? 200ml 그릇에 기체를 넣어뒀어요. 부피 얼마예요? 부피가 없죠? 왜 부피가 없어요? 열려 있으니까요. 넣어놔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갈 텐데 이게 부피가 뭐라고 규정을 하겠어요? 그러니 기체의 부피는 반드시 어디서만 규정돼요? 기체의 그릇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CO2 가스를 넣어두면 이 기체의 부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O2의 물질 크기가 아니라 이 녀석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O2의 물질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물질 크기는 그 기체라고 하더라도 물질 자체의 크기를 반영하는 게 그게 반데르발스 상수 B라고 했죠? 이게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0.01 리터 퍼 몰.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기체라는 물질 자체의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하는 건 그 기체의 물질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체가 들어있는 닫힌 그릇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드라이 아이스의 부피는 어디까지야? 드라이 아이스 부피는 요까지인 거야. 요까지인 거야. 이때 기체의 부피가 어딘 거야? 5리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기체는 푹 나온 다음에 슉 덮어질 테니까. 이해하셨죠?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Y축이 기체의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에서 지금 요 수식에서 얘가 뭐 한 거지? 일정. 맞나요? 일정.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가 비례해? 누구하고 누구가 비례해? 바로 압력과 온도가 비례해. 그지?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정답! 바로 이것마저도 일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해야 하죠. 그래야 이것도 일정해야 요 둘이가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일정하구나가 아니라 제가 반드시 일정해야만 이 두 개가 비례한다고. 그러면 NR이 뭐야? 뭐 R은 어차피 상수니까 N이 일정하다는 거네? 그러면 몰수가 일정하다는 거지. 무엇이 바뀜에도? 온도와 압력이 바뀜에도. 온도하고 압력이 바뀌는데 기체 몰수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구간에서는 CO2가 모두 기체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체상의 몰수가 일정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을 봅시다. 요 구간. 막 증발하는 구간, 막 승화하는 구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승화하는 구간은 고체의 몰수는 점점 어떻게 돼요? 고체의 몰수는 점점 감소하죠. 막 승화하는 구간은 기체의 몰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가 일정해요, 변해요? 변하는 거지. 뭘 할 때는? 승화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요 두 개가 비례한단 말이야. 그 말은 기체의 몰수마저도 일정해야 한다. 그럼 기체의 몰수가 왜 일정해? 승화가 끝났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승화가 끝났으니 뭐만 존재한다? 기체만 존재한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only gas. 호리언 오케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줄게요. 3. 도표상에서 등 부피 조건일 때, 그러니까 요게 요즘 수능의 트렌드란 얘기야, 그죠? 원래 상도표상에서는 등부피 조건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도표상에서 그냥 문제를 냈더니 쉽게 애들이 다 맞춰.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상도표인데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해석할 수 있겠니? 라는 문제가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도표상에서 등 부피 조건일 때 PT의 변화. 자, 그리고 여러분 상도표는 항상 무슨 그래프라고 했어요, 아까? 상도표는 항상 무슨 그래프? PT 그래프라고 했죠. PT 그래프. 순물질의 경우는 무조건 압력 온도.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멍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CO2니까 이 CO2에 대해서 상도표를 한번 길이 보자. 자, 그러면 CO2 상도표 어떻게 될 것이뇨? A옷 P
T. 그럼 이때 여기서 8 이거 저쪽으로 가자. 좀 내리자. 8 그 다음 여기에서 8 8 요렇게 이게 이산화탄소의 상도표 그림 되겠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때 내가 데이터 수록해 놓은 거 있나? 잠깐만요. 데이터 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다. 데이터를 몰라도 되는데 약간 이제 조금 내가 데이터 수록을 해놓은 것이 에잇 없네요.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아주 일반적인 상도표 모습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뭐 특별해요? 되게 그냥 보통 그런 것처럼 그래요. 보통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등, 앞 조건에서 아유 여긴 뭐예요? 여기 뭐로 존재하는 거? 고체. 그 다음에 요 끼인 영역에서는 액체. 그리고 요 영역에서는 기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T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죠? 요거 온도는?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 유명한 삼중점. 삼중점의 의미 알죠?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인 거? 3인 거.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관찰되는 거. 알겠죠? 이때 지금 등 부피 조건이라고 했죠. 그 등 부피 조건에서 뭐하고 뭐가 비례하게 된다 그랬어요? 등 부피 조건에서 P하고 T가 비례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릇도 닫혀 있기 때문에 등 부피 조건에서 기체라면 몰수도 일정해지면서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하죠? 맞나요? 그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직선이죠. 직선이죠. 자, 직선으로부터 얘가 어딘가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선을 조금 더 바꾸면 직선의 모습을 조금 바꿔서 표시하면 이렇게만 해보자. 자, 어디서 해볼 거냐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런 직선 보이십니까? 이때 여기가 사실 어딜 거냐면 0켈빈일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PT가 비례한다라는 건 0켈빈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례 관계는 사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여기에서 원하기만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이 잘 안 잡히냐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나 둘 셋 여기 자 잠깐만 있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오 찾았어 여기 잠깐만 있어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 직선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요. 하고 이렇게 하고 요런 직선 관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보이세요? 자 어차피 뭐하고 뭐가 비례하기만 하면 돼요. 온도하고 압력이 비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 때 여기를 통과하는 빨간색의 비례직선도 있을 수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노란색의 비례직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거나 빨간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모습도 현재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 이 그래프고 어떤 경우 이 그래프냐? 그걸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PT가 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기울기 분석을 하면 자, 어디다 쓸까? 여기에 1. 자, 3의 1이에요. 기울기 분석. P는 V분의 nRT죠. 보이세요? P는 V분의 nRT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PT 직선인 과정에서 기울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 기울기가 노란 게 커요, 빨간 게 커요? 기울기가 노란 게 커요, 빨간 게 커요? 노란 게 크죠? 그리고 빨간 게 기울기가 작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그때의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몰수를 부피로 나눈다. 그 개념이 뭐예요? 몰수를 부피로 나눈다. 그게 좀 넓은 의미의 뭐예요? 자, 몰수는 뭐가 많냐 적냐잖아요. 그걸 부피로 나눈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몰수를 부피로 나눈다. 몰농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수용액에서 보통 정의하는 거고 그냥 몰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많다 적다 양이잖아요. 그 양을 부피로 나눴다. 그런 개념 밀도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의미상 뭐다? 이게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도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기체의 변화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기체의 변화인데 이 놈은 상대적으로 처음 시작 조건이 고밀도 조건이온 거고 즉 저 그릇 안에 기체를 많이 넣었던 거죠. 근데 그래프 기울기가 좀 낮은 완만한 것은 얘가 뭐가 된다? 저밀도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0켈빈의 원점을 토대로 기체만을 가정했을 때 직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기울기가 급한 직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완만한 직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실험을 한 그 조건, 내가 좀 기체를 많이 넣었나? 아니 좀 너무 조금 넣었나? 하는 그런 차이로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고체죠. 여기는 액체죠. 여기는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영역대에서는 항상 기체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액체 고체로 나타나므로 요 직선 TA, TB, 이건 TC인데 TC 요 곡선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상태입니까? 두 가지 상태입니까? 요 곡선 위들은 다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약간 고밀도로 이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기체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기체상으로 존재한 영역이잖아요. 기체로 있었는데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압력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압력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게 만약 이상기체라면 무슨 기체라면? 이상기체라면 내려가 계속 기체로 가야 되죠. 이상기체라면 알겠어요? 즉 요 점선은 얘가 무엇일 때? 이상기체일 때의 변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CO2는 이상기체의 실제기체예요. 실제기체는 무슨 변화할 수 있어요? 상태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조건에서는 기체였는데 왜 상도표상에서도 기체잖아요. 기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체를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 넣어둬서 온도를 낮췄더니 부피가 줄어들더라. 뭐 당연하죠. 줄어들는데 이 순간 뭐가 뿅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액체가 뿅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제 얘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지나요? 삼중점을 지나서 이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따라가요?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때는 뭐가 사라져요? 액체가 사라지고 기체하고 고체만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내가 약간 고밀도로 실험을 하면 여기를 초기 조건이라고 했을 때 온도를 낮추게 되면 기체 되다가 이상기체면 계속 기체인데 이상기체가 아니니까 액체가 나타나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따라가다 보니 뭐가 뿅 나타나요? 고체도 알갱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삼중점이네. 그러다가 삼중점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 여기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온도만 낮춘 거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거야?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험을 애시당초 저밀도로 해요. 저밀도로 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니까 기체 하다가 누구랑 안 만나요? 요 끓는 점 곡선이랑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그냥 바로 기체에서 누구랑 먼저 만나버리는 거예요? 승화 곡선이랑 먼저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기체 하다가 여기서 기체를 따로 그린 게 이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은근히 까탈스러운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노래를 격격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필기하시고. 자, 필기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점이 이거라며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쨌건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직선의 비례 관계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압력은 몇 기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2기압이죠. 왜냐면 3, 300, 2, 200 비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여기 압력이 얼마? 2기압. 됐죠? 그렇죠?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체고 요 흰색 곡선으로 그린 건 무슨 곡선이 되는 거예요? 요 곡선은. 요 곡선은. 요 곡선 무슨 곡선이에요? 요 곡선은 요거잖아요. 요거. 무슨 곡선이에요? 승화곡선. 그럼 이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거지. 처음에 딱 넣자마자 기체가 풀풀 나왔다고 했지. 그러니까 넣자마자 CO2 압력이 측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자 들어있어. 하나 둘 셋. 휙 넣자마자 불풀풀 무슨 말 되겠어요? 네. 그럼 불풀풀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가 공존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숭화한 거예요. 그죠? 숭화하다가 여기가 되었더니 승화가 되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쫑쫑쫑쫑쫑 해가지고 뿅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없어지고 그 이후에 이산화탄소만 가득 채워져 있겠지. 그 이후의 상황이 요게 되는 거지. 이해했죠?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준다. 준다잉. 수수수수 자, 그렇다면 선택지 분석 기억 삼중점 압력 하고 2ATM 대소 비교하래요. 자, 이 기압이 여기죠. 삼중점 압력은 어디예요? 여기네. 대소 비교하래요. 어디가 더 커요? 삼중점에서의 압력이 더 크죠. 됐죠? 그 다음 니은 성현 성현 이상한 거 있어요? 성인 표정이 지금 저기 그 502호에 집세 받으러 온 그 누구냐 그거 이명아 씨처럼 표정이 탁 있어가지고 그 이명아 씨 알아요? 그렇죠. 이명아 씨가 누구예요? 이명아 씨를 몰라요? 500이요 집세 월세 몰라요? 이명아 씨? 누구예요? 이명아 씨를 모르대. 이명박 씨.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볼드모트 알겠어요? 그래 그 MB 말고요. 이명화 씨라고. 이명화 씨를 모르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윤주도 이명화 씨 몰라요? 진짜로요? 와, 이거 저기 뭐냐면은 그 나하고 지금 성현이만 이명화 씨 아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진짜. 이따가 이명화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그러면 한 뭐 조회수 500만 건 막 기대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승현아 보고 있죠? 그래서 성현아
네, 농담이에요. 그죠? 성현이 화난 거 아니죠? 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래. 자, 니은. 자, 니은은 뭐냐? 니은에 200켈빈 100기압 1기압에서 안정한 상태. 자, 이런 상대표 문제에서 안정한 상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되는 상태를 안정한 상태라고 했죠? 200기의 모데이티에 여기서 찾으면 되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기가 요 2기압일 때 온도가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훈이훈 얼마? 200기압, 200켈빈이죠.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00켈빈, 200켈빈. 오, 근데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200켈빈 1기압이죠. 그럼 200기압, 200켈빈 1기압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상태의 니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영역입니까? 어느 영역이에요? 기체 영역이죠. 되죠? 그 다음 디귿. 자, 이때 요 CO2의 질량 어떻게 되느냐? 질량 어떻게 되느냐? 자, 뭘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가 직선 구간이고 기체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PV는 nRT를 활용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몰수는 RT분의 PV일 텐데 몰수는 또 뭐분의 뭐죠? 몰수는 뭐분의 뭐예요? 몰수는 바로 M분의 W. 그러면 이건 또 뭐냐? 기체상태 방정식에서 몰수는 몰 질량 분의 그냥 질량이죠? 그럼 구하려고 하는 W는 M 곱하기 여기 있을까? W는 M 곱하기 PV 나누기 RT. 됐죠? 저 데이터를 어디 걸 골랐으면 돼요? 여기 있는 아무 데이터 골랐으면 되죠. 다 PV는 NRT를 만족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질량 W는 자 M이 뭐였어요?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4g/몰이죠. 44g/몰 곱하기 여기 있는 아무 데이터나 쓰면 되니까 문제에서 바로 막 명징적으로 나와 있는 건 3기압 300켈빈이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3atm. 부피 얼마죠? 이때 부피 얼마죠? 부피 5리터라고 했죠. 5리터 일정한 그릇이라고 했죠. 5리터 나누기 기체상수 얼마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줬죠. 이렇게 준 이유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겠죠. 0.08 단위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그리고 그때 온도가 얼마예요? 온도가 300켈빈. 됐죠? 그러면 이때 약분된 단위들을 보면 atm 리터, 켈빈, 몰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그램만 땡꽁 남네요. 알겠어요? 그럼 그램만 땡꽁 맞으니까 요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44 곱하기 3 곱하기 5 나누기 0.08 나누기 300 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27.5g이 나올 거예요. 뭐 계산 실수만 없으면 요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된 문제다.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상황과 실험 조건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인지라 수능 기출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원과학고에서는 어떤 내신 기출을 내었느냐. 한 장 앞에 연습 문제 33 보이세요? 연습 문제 33 연습 문제 33 찾았습니까? 그 연습 문제 33 아이고 다리야. 요거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쵸? 자, 내가 칠판에 지우는 동안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